살충제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피의자 할머니의 집에서 또 다른 농약병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17일 다음 날인 18일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것과 똑같은 성분의 살충제 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누가 발견을 했나 살펴봤더니 바로 구속된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18일 오후 5시 30분경 집에 볼 일이 있어 상주경찰서에서 제보를 받더니 노란 봉투 안에 농약병이 5병이 들어간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 메소밀하는 약병도 들어간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범인으로 더 몰아가려고 우리 집에 다시 약봉을 일을 갖다 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분명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농약병은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하는 당시에는 분명히 없었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누가 갖다 놨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 갖다 놓은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의도로 갖다 놓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아들이 발견한 살충제병을 보지 못했다는 경찰. 그런데 오늘 오후 입장을 다시 번복했습니다. 압수 가치가 없어서 그냥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압수 가치가 없어서 두고 갔으면서도 뒤늦게 살충제병이 어디서 나왔는지 수사에 나서는 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농약병을 제3의 인물이 고의로 갖다 놓은 것으로 추정할 뿐 누가 무슨 이유로 가져다 놓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도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여상원 변호사님과 김복준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국정원 실장을 지내셨죠.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김정아 탈북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살충제 음료수 김 박사님. 예. 이게 말이에요. 지금 피의자 집에서 같은 성분의 살충제병이 추가로 발견됐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제가 누군가 갖다 놓은 거죠. 그건 갖다 놓은 거는 아닙니다. 원래 그 집에 있던 예, 거? 있던 겁니다. 그건 그 경찰이 못 찾은 거네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 압수수색을 가면 당연히 현장을 동영상을 다 찍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거든요. 예. 저는 이 수사과장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조언 하나 선배로서 좀 드리면 좀 확인하고 이제 대답하는 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살해 동기가 안 나오고 직접 증거가 없어갖고 논란 중인데 동영상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어보면 그럼 확인하고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동영상을 봤었으면 현장에 그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다만 이제 수사과장 지휘하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과학수사팀이 검증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이전 거라 너무 오래된 거니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놔둔 거거든요. 그럼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동영상에 뜨는데 확인하고 대답을 했어야죠. 제가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90년대 이전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경찰이 압수했던 또 다른 살충제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근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비교적 최근 거라고. 그건 비교적 최근 거. 근데 그러면 이게 그 집에서 그런 살충제병이 여러 병이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밖에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농사안 짓고 그런 농약을 쓴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쓴 거죠. 그 집 입장에서 경찰이 그렇게 말한다면 썼다고 봐야 되고요. 제3자가 할머니한테 누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놨다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드님이 이제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할머니는 가지고 간 걸로 인해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어떤 범인이 자기 소기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 그 이후에 위험을 감수하고 또 추후에 또 모험해서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아주 예리하신 분석이 또 돋보이시는 지금 앵커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번에 새로운 병을 진짜 범인이 누군가가 놓고 간 거 아니냐? 놓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셨는데 그러려면 두 개 다 놓고 가야죠.
두 병 다 경찰이 압수한 거랑 예. 애초에. 두 개 다를 놓고 가야지. 어느 범인이 한 개는 나중에 놓고 가고 한 개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범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드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의 무고함을 밝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갖다 놓으려면 한꺼번에 두 명 그렇죠. 갖다 놓지. 예. 이 한 아니, 병도 한 개는 그거, 갖다 놓고 한 개는 이것도 나중에 갖다 놓고. 나중에 갖다 놓고 예. 이렇게 찔끔찔끔 그리고 하지 지금 않는다는 그 두 번째 것도 이건 아드님의 주장이지 이게 그 집에 원래 있었는지 아닌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아들이 지금 발견한 건 맞지 않습니까? 18일 날. 예. 18일 날. 예.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거를 발견해서 신고를 아드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피의자의 그 할머님의 피의자 할머님의 아들이 발견해서 신고한 거죠. 그죠? 예, 현장을 동영상을 찍을 때 그게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수사과장이 그거를 얘기했을 때 잠시 기다려봐라 하고 동영상을 돌려보고 이거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놔뒀다. 예, 놔뒀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누가 갖다 놨는지 수사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뭐 신뢰가 상실돼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발견 못했다라고 그랬다가 압수가치가 없어서 놔뒀다. 지금 네. 이게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성이 상당히 그렇죠. 떨어지는 건 그렇죠. 사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약간 난항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어찌됐건 직접적인 살해의 동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살인사건에서.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현재는 없잖아요. 예. 구속된 것 자체도 사실은 정황 증거의 퍼즐들이 모여져가지고 판사한테 심증을 줘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꼬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래갖고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절대로 법정에서 아니죠. 다툼이 예상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경찰이 상당히 탐문수사라든지 또 할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난항이 생긴 게 경찰이고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고 이게 살인의 고의라고 자꾸 이제 그걸 전제로 하니까. 그렇죠. 할머니는 계속 부인하고 그다음 살해할 의도도 동기도 없을 것이다. 지금 밝혀내지 못하는 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할머니가 이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거의 6, 70년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분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살해할 동기는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게 80 몇 세 먹은 할머니가 사람을 죽이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다만 약간 혼내주자, 안 갚음하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탈 정도 나고 그칠 걸로 생각하고 약을 넣었는데 수도 있다. 만일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있는데 자기 예상과 달리 이 할머니가 뭐 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돌아가셔버렸다면 두 분이나 나머지 중태고 이 할머니는 완전히 지금 정신이 거의 아마 혼란 상태, 착란 상태일 겁니다. 굉장히 상태가 지금 충격, 자기도 충격이 클 겁니다. 이게. 이 두 분 할머니 그렇게 친하던 할머니가 그 이제 범인을 가정하에 둘이 돌아가시면은 본인 형제 죽은 거 불쌍하게 정신 착란 상태에 빠진다면 이 범행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특히나 살인의 누명을 쓰고 누명이라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행 동기를 지금 조사받고 중태인 분 중에 누가 이제 계속 그 완치될지 모르는데 나오면 조사해 봐야 되는 거고 한 마을에 할머니 있죠. 이게 꼭 그 근래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갈등이 잠복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동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저희처럼 수사 오래 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 봐요. 살해의 고의는 없는 걸로 보여요. 배탈 좀 나봐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병뚜껑이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노인 범죄입니다. 노인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분명히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과 지금 용의자 된 할머니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고 아직 우리가 결론 짓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김 교수님도 국정원에 계셨을 때 사건을 보는 이 눈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딱 보시면 어떠세요? 국정원 출신으로서. 이건 뭐 저는 전문 분야가 이런 뭐 수사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또 이런 겸손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바로 20일 날 그 장원동 새마을 금고 지점에서 은행 강도가 들었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셨을 겁니다. 2,400만 원 정도 뺏고 달아난 사건인데 이게 여러 가지 좀
이 문제도 단순한 강도로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범인은 안 잡혔죠? 네, 지금 경찰이 아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2,400만 원 뺏겼는데 1,000만 원 현상금 걸었어요. 반.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요. 뭐 물론 현재까지 그 도주한 그 경로가 신사역 부근으로 가는데 그 주변은 다 골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확 드러나는 CCTV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동의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거기 이제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만큼은 지리감이 있는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보다도 새마을금고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 여 변호사님도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우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그 범행 현장에 수없이 확인을 한 사람이다. 그게 둘 중에 하나일 게 추측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금융기관 강도 사건에 나중에 자꾸 우리 현금 탈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같은 현금 수송 차량 경호원들이 많이 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을 잘 아니까 어디서 차가 서고 어떻게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 새마을금고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강도가 쉽게 권총 들고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냐 싶어도요. 이게 치밀한 계획이 아니면 못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는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어떤 업무 형태라든가, 그다음 돈이 어디에 보관돼 있고, 그다음 현금 시제가 어디에 가장 많이 그 업무 시간 중에 있더라. 이걸 치밀하게 파악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에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금융기관에 청원 경찰 정도라도 근무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김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잘 알아야 된다. 두 분 다 있는데. 근데 1994년에도 이 같은 잠원동 새마을고 지점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주 유사하다 그러는데 이게 범죄에 이렇게 데자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저 약간의 좀 오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 자, 언론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3, 40대다 20대 이게 94년이 한참 전 20년 전 이 사람이 나이 먹은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20대에 있습니다. 강도했는데 40대가 돼서 또 했다. 수법도 뭐 권총으로 추정되는 거, 가스총으로 추정되는 걸 사용했다. 오토바이 이용했다. 헬멧 돈도 썼다. 똑같네요. 돈도 2,400만 원, 2,400만 원을? 근데요. 왜 3천만 원 다? 저 돈은 저 담으라고 그러면 은행 직원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 거지. 2,400 담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서 그대로 비슷한 수법에 의해서 그렇고 또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범죄 심리 얘기하는 거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현장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지? 이게 얽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확대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범행을 해놓고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범행한 현장에 기웃거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저거는 완벽하게 완전 범죄로 끝난 사안인데 21년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한다? 이건 타당성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키가 10cm 클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아니, 너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 잡지를 읽어보니까 영국에서는 그 ATM 머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트는 강도들이 아예 집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범행한 게 수십 년 전에 하고 또 한 게 아니고 단기간 내에 계속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0년 전의 사건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또 다시 한다? 근데 그 은행 강도라는 거는 뭐 수백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 아닙니까? 이 때문에 저게 뭐 그 같은 동인이라고 지금 추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금 모든 걸 배제해서는 안 되죠.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근데 20년 전에는 사람은 안 다쳤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은 안 다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방 범죄. 근데 이게 여기 근데 전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두 번 틀린 거 아니에요? 20년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건 났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청원 경찰이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그거요.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현직에 있을 때요. 저 추석절 전후나 명절 전후에 새마을금고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가서 직접 제가 찾아가서 제발 좀 요 기간만이라도 명절 전후 기간만이라도 청원교육 경찰을 좀 고용해서 좀 쓰십시오. 사정을 해도요 안 듣습니다. 요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 돈 뺏겨도 보험 들어 있어갖고
다 받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청원경찰을 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시겠지만요. 대부분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지만 제발 좀. 예. 청원경찰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수사 상황이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고 현상금 1,000만 원 하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 현상금이 없을 때와 현상금이 있을 때 범위 잡히는 기간이 많이 달라지고 빨라집니까? 아니요, 꼭 그런 건 꼭 그런 아닌데요. 건 아니에요. 일장일단은 있어요. 예. 끊임없이 제보가 들어와줘가지고 정말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뭐 그냥 마구잡이로 그 신고가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들어오면 일단은.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동선 이 사람이 분명히 사전답사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거 그 폭넓게 CCTV 다 돌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도주한 방향 쪽에 골목 쪽에 사는 그 분들의 그 주민들의 탐문수사 플러스 그 블랙박스 그다음에 자동차 블랙박스 개인이 설치한 CCTV 그 협조를 다 받아가지고 정밀 분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명이 했으면 잡기가 좀 더 쉬울 건데 왜냐하면 돈 분배 가지고 꼭 싸우거든요. 꼭 싸우고. 근데 이제 이게 한 명인데 한 명인 경우에 범인들 이런 범인 보통 내연해처가 있더라고요. 내연해처가 이제 자기 분배금하고 그다음 1,000만 원 현상금을 비교해서 사랑이 강하냐 돈이 더 많냐 거기서 범인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현재 드러난 거는요. 파이버는 중국산이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는 대만산으로 드러났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이 범위를 압축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대만산과 중국산이다. 오토바이. 근데 그 확실히 헬멧은 좋은 걸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고에 대해서 진짜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도 자전거 가격에 대비해서 한 2배, 3배 되는 헬멧을 써야 된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안전. 왜냐하면 자전거는 중고로 사가지고 5만 원짜리 탔는데 헬멧은 모 마트에 가서 14만 원짜리 샀어요. 헬멧은 좋죠. 그게 자전거 고물이니까 길에서 한번 옆으로 그대로 넘어졌는데 안경 다 깨지고 했는데 헬멧을 쓴 바람에 머리가 그냥 그대로 온전히 보존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 이게 팍 깨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는 쌀수록 운동이 더 많이 됩니다. 힘들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 해서 사실 싼 자전거 타면 좋은데 머리는 비싼 거 이거 꼭 해야 됩니다.